15년 만에 중학교 동창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자 동창한테. 난 여자인데. 그런데 난 유부녀인데. 이 남자가 자꾸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았을까? 15년 만에 연락 온 중학교 동창. 내 연락처를 어떻게? 1년 전 중학교 동창 B씨로부터 15년 만에 연락을 받은 30대 여성 A씨가 두 번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연락이 왔어요. 까똑. 안녕하세요. 혹시 누구누구 맞니? 앞에는 존댓말인데 왜 갑자기 맞니?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라고 여성이 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찾았어. 그래서 여성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인터넷에 내 번호 안 떠. SNS 안 하거든. 이라고 추궁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 남자 중학교 동창이 나 택배회사 다녀. 고객사 청구 내역 보다가 너 이름이 있어서 라고 하면서 이 중학교 여성에게 만나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야구장 갈래? 우리 술집에서 만날래?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A씨가 야, 나 결혼했어 라고 부부 사진까지 보내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여성은 딱 아주 제대로 된 방어를 했어요. 그런데 부부 사진까지 보냈는데도 이 중학교 동창이 계속 집요하게 연락을 한 거예요. 야, 이 야구 시즌인데 야구만 보자. 맥주 한 잔만 딱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A씨가 최근 이사를 한 후에 경찰에 참다 신고를 합니다. 지난해 퇴사한 B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피의자 측에 반성문을 보냈습니다. 이 택배 여사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B씨가 회사에 있을 때 상품 관리를 위해서 받은 조회 권한을 엉뚱한 곳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 팀장님. 네. 아니 갑자기 이 남자 동창이 왜 갑자기 이 15년 전에 그 중학교 여동창이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했던 걸까요?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이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한 반인데, 취재를 해보면 상당히 친하게 지냈던 사이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두었던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초반에 이 남성이 30대 초반에 유부녀인 중학교 동창생에게 이제 소위 말하면 프로포즈도 아니고 구애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장난삼아 하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카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로 연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에 있는 유부녀고 아이 엄마라고 했으면 그냥 사생활에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말고 좋은 추억을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한잔 먹자, 뭐 야구장 가자, 아니면은 너의 애모나 뭐 신체 조건 이런 걸 뭐 품평처럼 하면서 이런 형태는 사실 굉장히 불쾌감을 주거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사건 2개를 한 게 있는데 하나는 전문인 여성인데 이분이 이제 보통 공개된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 동창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동창회에서 만납니다. 자연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인 줄 모르고 사업 얘기를 하면서 돈을 결국 수억을 편취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남편에게까지 우리 관계를 협박을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구속된 사례도 있고 또 하나는 삼성동에는 모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여성 동창생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많은 돈을 예치를 할 것처럼 하다가 이 사실은 50대 중반에 퇴직을 얼마 안 둔 지점장이 일종의 꽃뱀 같은 형태의 사람에게 소위 피싱질을 당합니다. 그렇게 돼서 협박을 당하다가 나중에 은행 지점장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피해자로서 많은 어떤 입장이었지만은 결국은 이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은 동창이라고 하는 부분은 변신하지 않은 순수한 동창은 좋습니다. 그런데 변신해버린 동창은 때로로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세월이 10년, 20년을 흘렀을 때 그 순수한 지고지순한 그런 기분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가 묻어버린 동창생이 가끔 있습니다. 대다수 동창생은 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억을 말살하고 추억을 불태우는 이런 형태의 나쁜 사람들이 가끔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동창생 주의보네요. 네, 동창생 주의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변신한 동창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긴 너무한 동창생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화 제목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부부 사진을 보냈는데 또 만나자고 연락했다는 거는 이 남자 동창생이 뭐 100번 입이 100개라도 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한 게 맞고
여기서 법적인 문제는 택배회사 직원이 그 택배를 보낸 고객의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조회를 해서 사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당연히 안 되죠. 안 된다. 그래서 처벌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그 이전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검찰청에 근무를 해요. 예. 근데 아는 사람이 야, 나 전과 있는지 봐줘. 아니면 내 사업 파트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니까 전과 조회를 한번 해달라. 그전에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그러한 정보들이 수없이 많이 수집이 되잖아요. 뭐 신용카드가 됐건 SNS가 됐건 아니면 우리가 보험을 든다랄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인정보를 서로 팔아 넘기고 또 개인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의 정보를 누가 어떻게 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람이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범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택배회사 직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단지 택배 거기에 나온 대로 배달만 하든지 아니면 지시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냥 전형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자기가 이용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상 그렇군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아주 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장난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연락했다가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